잠들지 못하는 밤, 역사 속으로의 시간여행, 역사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얼마 남지 않은 미국의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 바로 땡스기빙데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그리고 추수감사절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쇼핑의 최대 시즌, 바로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드릴게요. 추수감사절 하면 말 그대로 추수를 감사하는 날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미국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땡스기빙데이도 마찬가지고요. 네, 맞습니다. 정말 추수를 감사했던 날이었어요. 그렇다면 과연 언제부터, 왜, 무엇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감사했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식민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에서부터 출발한 국가이고요. 독립혁명을 통해서 최초의 민주공화국을 세운 국가예요. 우리 민주공화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함께 알아봤죠. 다음 시간에는 이 미국의 독립혁명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어쨌든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바로 영국의 식민지로 시작한 미국이 이 북아메리카 지역에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생긴 명절이에요. 따라서 이 추수감사절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국이 북미 지역의 식민지를 건설했던 과정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했던 시기에 영국 역시도 아메리카 대륙에 관심을 두었어요. 그런데 이제 당시 라틴 아메리카 지역은 이미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대부분 장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은 이들보다 북쪽이었던 이 북아메리카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국왕이었던 헨리 7세는 존 캐벗 부자를 신대륙에 파견을 해서 뉴펀들랜드에서 체서피크만에 이르는 그 대서양 일대를 탐사하게 합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북아메리카 지역으로 진출한 시기는 바로 엘리자베스 여왕의 통치 시기였어요. 당시 영국은 스페인과의 경쟁 관계에 있었고, 이 스페인이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 많은 식민지를 건설하면서 부를 이를 통해서 축적을 했고, 여기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자극을 받은 것이었죠. 그래서 여왕은 1584년 험프리 길버트와 월터 롤리 경에게 새로 발견하는 땅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래서 이들은 이 탐험대를 이끌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떠났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북아메리카 대륙에 도착을 하는데요. 그리고는 이 땅의 이름을 여왕의 이름을 따서 바로 버지니아라고 하였습니다. 여왕은 즉 엘리자베스 여왕은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처녀 여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 처녀라는 의미의 버진의 어원을 두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1587년 롤리경은 노스캐롤라이나의 해안에 있는 로어노크 섬에 117명의 이주민을 보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보급품의 문제로 인해서 이들은 흔적도 없이 사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들의 행적에 대해서는 무성한 추측만 남아있는 상태예요. 결국 영국의 북아메리카 지역 첫 식민지는 실패한 것이나 사실 다름이 없죠. 이후 제임스 1세 시절인 1607년 왕으로부터 특허장을 받은 런던 회사는 104명의 영국인들과 함께 당시 버지니아라고 이름 붙인 지금의 플로리다 북쪽의 체서피크만 근처에 도착을 해서 터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 지역을 역시나 이제 왕의 이름을 따서 제임스타운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온 것은 스페인처럼 황금을 발견하고 큰 부를 얻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 북미 지역에서는 라틴 아메리카 지역과 같이 그런 거대한 금광들이 발견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러한
목적의 달성은 실패한 것이었죠. 그러면서 이후에는 새로운 정착을 위해서 이 가족 단위로의 이주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이들이 정착해서 생활하기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선택했던 방법이 이 대규모의 농작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담배의 경작이었는데요. 당시 담배는 이 남미 지역에서 이미 들여와서 유럽에서는 기호식품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북미 지역에서 대량으로 재배를 해서 이것을 유럽으로 수출하게 되면 이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구조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대량의 경작을 하기 위해서는 또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노동력의 문제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대규모의 농사를 지을 만한 그 노동력이 충분하지 못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 노동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619년 처음으로 이 아프리카인들이 제임스타운에 도착을 했어요. 이때부터 이 북미 지역에 흑인 노예들이 존재했던 것이죠. 그리고는 또 이 이후로 더 많은 아프리카의 흑인들이 강제로 북미 지역으로 끌려오게 됐어요. 이 흑인 노예에 관한 비극적인 문제가 바로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1620년 새로운 이민자들을 싣고 이제 영국으로부터 한 척의 배가 북아메리카로 도착을 합니다. 그 배의 이름은 바로 메이플라워호였어요. 이 배에는 영국 정부의 종교적 박해를 피해 떠나온 청교도인들도 함께 타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들을 필그림 파더스라고 부르죠. 이들은 당시 영국 국교회를 믿는 그 왕실로부터 종교적인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이 종교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이주한 것이었죠. 영국에서 출발한 지 50여일이 지난 1620년 11월경 드디어 이들은 육지를 발견했는데요. 이곳은 바로 버지니아보다 훨씬 이 위쪽에 있었던 매사추세츠 지역이었습니다. 본인들이 처음으로 발을 내디딘 지역을 자신들이 출발했던 영국 항구의 그 이름을 따서 플리머스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들은 육지로 하선하기 전에 이 아메리카 최초의 자치헌법으로 여겨지는 메이플라워 서약을 하게 됩니다. 이들 역시 새로운 땅에 정착하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니었죠. 익숙하지 않은 추운 기후, 굶주림 등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갔어요. 그러나 이들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원주민들의 도움이었어요. 혹독한 첫 해의 겨울을 이겨냈던 사람들은 이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새로운 땅에 맞는 새로운 농사법과 가축을 기르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는 이 감격적인 첫 수확을 하게 됩니다. 이 땅에 도착한 지 1년이 지난 1621년 11월의 일이었어요. 이 첫 수확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원주민들을 초대해서 수확의 기쁨을 나누고 신의 은총에 대한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었어요. 이때에는 칠면조 요리와 호박파이 등 당시 추수했던 음식을 식탁에 올렸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1941년에 합법적으로 매해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 이 추수감사절로서 미국의 국경일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해마다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면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요. 추수감사를 위해 첫 식탁에 올려졌던 칠면조 요리 역시 지금도 추수감사절에 반드시 먹는 음식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요일이 휴일이면 다음 날이 금요일이고, 그러면 바로 어떤 요일이죠? 바로 주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즌에 맞춰 4일 혹은 이제 일주일간 휴식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가족들이 모였으니까, 다 같이 모였으니까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금요일에는
무엇을 하겠어요? 바로 가족을 위한 선물을 사거나 혹은 또 쇼핑을 했던 것이죠. 이러한 이유들로 그동안 적자였던 소매업과 기업들도 이제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흑자로 전환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흑자를 의미하는 블랙 잉크라는 단어를 따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이름 붙인 것이에요. 2019년 올해는 11월 28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이 한창이더라고요. 예전만큼은 못하다라는 말들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들에서는 세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저 또한 이 시기를 활용해서 그 예전부터 점 찍어 두었던 사과 시계를 구입했습니다. 네, 너무 TMI인가요? 어쨌든 오늘은 미국의 최대 명절인 땡스 기빙 데이, 즉 추수감사절과 이 블랙 프라이데이의 기원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혹시 조금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잊지 말아주세요. 지금까지 역사 읽어주는 여자였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